우리 사회의 굵직한 강력 사건이 미궁에 빠질 때마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낸 과학 수사의 힘. 그 중심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60여 년 국과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가 있었으니 우리나라 국과수의 위상을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알리는데 아마 가장 큰 공헌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실까. 교수님의 그 어떤 연구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국과수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만큼 저희 경찰도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원 초대 원장을 역임한 정희선 전 원장. 정희선 전 원장은 국가수사상 최초의 여성 원장이라는 타이틀을 비롯해 수많은 최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세계 최고의 위상을 갖게 된 한국 과학수사의 최고 전문가 정희선 전 원장. 그 뜨거운 집념의 삶을 만나봅니다. 지난 1995년 인기 듀오 듀스 김성재 씨의 충격적인 사망. 1995년 한 인기 가수의 사망은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주사바늘 자국. 주사바늘 자국이 손목에 있으니까 마약 중독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마약에 대한 검사를 찍겠는데 마약은 한 300종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갖고 여기 이런 데서 막 정말 열심히 실험했죠. 근데 안 나와. 또 그 다음날 실험해도 안 나와. 또 그 다음날 실험해도 안 나와. 근데 뭐가 있긴 있는데도 못 찾겠는 거예요. 분석한 화학물만 무려 13만여 종. 끈질긴 분석 끝에 찾은 해답은 바로 동물 마취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마약 이런 줄 알았더니 타살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사건이 반전이 되죠. 마약 중독사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의문사로 밝혀낸 것은 바로 과학수사의 힘이었습니다. 1978년부터 했어요. 1978년부터 2012년까지 34년 근무했었어요. 국가수에 재직하는 동안 담당했던 사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약동물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아시아 여성 최초로 국제법과학회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을 수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영국, 양국의 과학수사 교류를 통한 법과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수여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실험실 가고 있어요. 실험실이, 그러니까 연구실이 이쪽이고 실험실은 저쪽 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까지 실험, 그 학생들 실험하는 거 가서 같이 얘기하느냐고 가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뭐 보여줄 거야? 지난번 했던 거, 대마하는 거 한번 볼까? 그러니까 한번.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연구 상황부터 확인하는데요. 과연 어떤 연구일까? 페스블로 B1 먼저하고 BB 두 번째. 아미노페놀이 CBD까지 세 가지가 있어서 블랭크, 그러면은 CBD까지 하는 걸 마지막에 봐. 마지막에 봐. 그러니까 코아미노페놀.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두케노 레빈스 먼저 보고. 어떤 걸 하느냐면 대마를 이렇게 음료수라든가 이런 데 집어넣었을 때 정말 대마를 넣는지 안 넣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색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약들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게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 대마를 어떻게 넣는가? 지금 녹여놨어. 녹여놨어. 오케이.
정희선 전 원장의 전공은 약동물. 국가수를 떠난 후에도 약동물과 관련된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정희선 전 원장은 연구 개발에 있어서도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내가 이렇게 지나온 중에 했던 게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소변에서 마약 검사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약을 먹었다는데 이 사람이 먹었나 안 먹었나 증명하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쥐한테 마약 투여해서 소변 채취해서 거기서 실험하면서 소변 검사법 만드는 거. 그거 최초라는 게 굉장히 내가 자랑스러워요. 마약 검사의 기본이 된 소변 검사와 채모 검사 모두 정희선 전 원장이 국가수 재직 시절 최초로 시도한 검사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그보다 더 진일보한 검사법이라고 하네요. 소주, 맥주 뭐 이런 데 넣어 있다 했을 때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거기보다 한 단계 이제 넘어오는 거고,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를 지금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과정, 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마약 범죄를 밝혀내는 것을 넘어 마약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저는 처음엔 되게 영광스럽고, 사실 처음에 딱 뵀을 때 조금 믿기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제가 맨날 존경하는 인물 쓰기에 정희선 원장님을 썼었는데, 그분이랑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 그래서 처음에 전화 왔을 때도 조금 떨리는 기분. 그래서 같이 연구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약학을 전공해 박사 과정을 마친 후 운명처럼 국가수에 몸담게 됐다는 정희선 전 원장. 그러니까 그 78년 그 무렵이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였느냐면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면 다 직장을 그만두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 1, 2년 다니고 말았던 그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그때 소장님 강연을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갖고 대학 졸업하면서 여기 온다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줄 알고 아주 멋진 일을 할 줄 알고 들어왔더니, 여기 와서 처음 막 나한테 시키는 게 그 비커 닦는 일, 막 이런 거 시켰는데 월급이 그 당시에 지금 내가 기억이 6만 6천 원 받은 것 같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건들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 어느 해, 그러니까 94년, 5년, 6년 이때쯤 해갖고 그 청소년 젊은 애들이 계속 무슨 약을 먹고 죽는다고 부검하면서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청소년들의 사망, 무려 6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걔네들 부검해갖고 온 무인내용물 혈액 소변을 실험하게 되면 거기서 한 가지 무슨 약물이 나오는데 그게 진해거담제예요. 기침 멈추고 가래 없애는 약인데 애들이 그걸 과량을 먹고 죽는 거야. 그래서 왜 보니까 그게 환각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이 사망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의약품 성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물을 향정기성 의약품, 그러니까 마약 종류를 다 분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사건이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느 날 부검하는데 나보고 막 부검실에 와야 된대. 그래서 가서 봤더니 뱃속에서 나온 게 무슨 까만색 덩어리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까만색 덩어리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하얀색 분말이 있어. 그래서 아, 이게 마약인가 보다. 근데 마약 봐서는 모르거든요. 실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갖고 와서 실험했더니 남미에서 나는 코카인이에요. 코카인을 이 사람이 뱃속에서 갖고 온 게 그런 덩어리 이렇게 된 게 115개로 한 900g이나 갖고 온 거야. 그 당시 시가로 한 3억이 가깝게 되는 그런 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바디 패커라고 그래서 자기 몸을, 그러니까 마약을 운반하는
도구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잘못해서 터졌어요. 터져 그게 흡수돼갖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도 굉장히 중요했죠. 그것도 사인을 밝히는 거고 그다음에 뱃속에 그렇게 마약을 갖고 오는 사건이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날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까?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사회적 직함을 내려놓은 67세의 여성 정희선 씨의 생활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들어오세요. 집이 엄청 깔끔하네요. 엄청 깔끔해졌죠. 청소도 해놨어요. 여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 내가 늘 있는 방. 가장 우리 집에서 시간 많이 보내는 방이에요. 벽면이 온통 책으로 가득 채워진 방. 집에서도 여전히 과학수사 전문가의 모습. 바로 이곳에서 40여 편의 논문과 4개의 특허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밥을 우리 이렇게 해놓고요. 하나씩 꺼내서 먹는 거야. 냉동해서. 홀로 하는 저녁 식사 준비. 미리 소분해서 냉동해 놓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넣기만 하면은 끝. 약동물 전문가가 아닌 생활인 정희선의 살림솜씨는 어떨까? 반찬은 엄청 많아요, 우리. 네, 교수님, 이 반찬은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해서 다 보내줘요. 네네. 언니가 해서 다 보내줘요. 언니가 반찬을 해서 다 보내주면은 나는 그냥 배워만 먹으면 돼. 아니, 왜 직접 안 하세요? 할 줄은 몰라요. 진짜로. 안 해봤어서. 안 해봤어서 이거 되게 이런 거 하는 거를 겁내요. 겁나서 잘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내가 하면. 알죠? 아마추어가 뭐 할 때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막 열심히 했는데 하나 해도 그 맛도 없고 맛도 그렇게 있질 않아서.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쏟다 보니 살림은 영 아니라는 정희선 전 원장. 고요한 집에서 홀로 하는 소박한 식사. 어쩐지 조금은 쓸쓸한 느낌입니다. 딸내미 벌써 먹고 나갔어요. 그래서 혼자 그러니까 혼자 먹기 싫으니까 잘 안 먹어. 밖에서 먹고 오려고 많이 했어요. 이런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리운 얼굴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최근에는 남편이 돌아가신 게 많이 힘들었죠. 나는 사실은 부부는 굉장히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나를 이해했던 친구가 없으니까 얘기할 게 좀 아쉽죠. 국가수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두 사람은 때론 동료로, 때론 친구로 늘 함께했습니다. 항상 같이 하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내가 이거 묻고 싶은데 물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막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뭐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어김없이 책상 앞에 앉은 정희선 전 원장.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답니다. 12시 전에까지만 하려고 했어요. 12시 넘어서까지 한 그 다음 날이 좀 그래서 12시 전까지만 하려고 그러고 이럴 때가 좀 또 집중이 되죠. 한 9시 넘어서 뭐 한 그 시간 정도가. 다음 날
정희선 전 원장이 제자와 함께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세부같이 책임자들 다 오라고 얼떨결에.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셔서. 잘 와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국가수 시절부터 종종 찾곤 했다는 경찰청. 과연 오늘은 무슨 일로 이곳을 찾은 것일까? 삼 년간 제자들과 함께 연구해온 약물 검사 키트를 직접 시연해 보이는데요. 이건 조금 클리어하지가 않다, 조금, 그죠?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이게 농도가 낮아서 그래요. 시간은 그냥 빨아들이는 시간 정도만 경과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간은 뭐 예, 빨아 올라가기만 하면 올라가면서 얘가 반응해서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니까. 예. 양이 많으면 좀 더 빨리 올라가. 진행되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피드백을 주세요. 저희 네. 또 해보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예, 같아. 예. 또 보고 또 예. 제가 의견 드릴 수 있는 부분 네네. 의견 드리고 네네. 이런 공식적인 답이 아니더라도 네네. 중간중간에 그러겠습니다. 거치. 예. 예. 네. 일단은 이게 문제가 된 게 19년의 버닝썬 사건 이후로 약간 사회적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게 성범죄 이용 약물은 특히 이게 반응하기가 감지하기가 쉽지 않은 물질이라고 합니다. 수사하는 와중에 이제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조언을 구하는 경우는 간간히 있습니다. 점점 더 급증하는 마약 관련 범죄들. 버닝썬에서 한 여배우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각 성분이 있는 동물 마취제를 여성에게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없는 데서 이렇게 생나타나는 게. 정희선 전 원장의 연구와 경찰의 빈틈없는 수사로 밝혀진 사건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물뽕하는 거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그 중부 고속도로에서 사망하신 사람들이 있어서 2008년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있던 승용차. 차량 안에는 2명의 남성이 숨진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부검을 했는데 전혀 뭐 사인을 밝힐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가 나오나 그러니까 의논물 혈액 뭐에서 뭐가 나오나 봤는데 직원들이 아무리 실험해도 거기서 안 나왔던 거예요. 사인을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던 그때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어떤 물질일까 찾지 못했는데 다행스럽게 경찰이 굉장히 잘한 게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무슨 약간 무슨 바이알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이알을 직원이 보니까 그게 뭔가 묻어 있는 것 같아서 현미경으로 보니까 거기 하얀색 분말이 있어요. 그거 독인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테트로도톡신을 찾았죠.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은 경찰과 끈질긴 과학 수사 덕분에 사건 발생 2달 만에 사인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딸과 함께 어딘가를 찾은 정희선 전 원장. 먼저 도착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5알인가? 5알? 우유 아니야? 5월. 좀만 늦게 나올 걸 집에서. 아니, 참았어. 좀 민지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기 이유 대사님 만나러 왔어요. 이유 대사님이 스페인 분이세요. 근데 좀 친구처럼 지내요. 주한 유럽연합 대사와의 식사. 오늘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사적인 만남이랍니다. And it was COVID time, and in COVID time it was much more difficult to meet and to reach out and to make contacts. But it was my good entry point into Korea back, and that openness. You know, we are a very good group of women from every field of different professions, scientists like Professor John. But sometimes you connect with some people more than others, and we continue to see each other. So here we are, trying to push a bit of women in science and also, friendship and getting to know Korea better. Korean food is becoming
공통점이 많아 대화가 잘 통한다는 두 사람. 그렇게 즐거운 식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국가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찾은 정희선 전 원장. 은퇴 후에도 종종 이곳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되게 반갑다. 잘 지냈어요? 예. 악수를 할 수가 없네. 옛날에 이건 안 했어요. 30년이 넘는 세월을 이곳 국가수에서 보낸 정희선 전 원장에겐 특별한 꿈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 하고 싶어하는 거는요, 과학수사라는 이런 분야를 통해서 과학을 좀 쉽게 가르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물관 하고 싶어요. 박물관에서 그 과학수사에 대한 모든 걸 한꺼번에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체험학습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면은 좀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길도 있구나라든가 과학을 이해하는데 조금 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하고 싶어 해요.